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시작하죠. 오늘은 7번째 대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마지막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8쪽이네요. 해수의 순환입니다. 해수의 순환. 해수가 돈대요. 돌고 돈대요. 해류 볼까요? 해류는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바닷물의 흐름, 이걸 해류라고 합니다. 이 해류가 왜 발생하냐면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도 지속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물 위에 색종이 놓고 헤어드라이어기를 계속 틀어주면 바람의 방향으로 색종이가 표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해류는요, 난류하고 한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입니다. 해류가 주변 기후에 영향을 줘요. 난류가 흐르면 좀 따뜻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고위도인데 난류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하고 비도 좀 자주 조금씩 많이 내리고 그럽니다. 문제 문제 바로 풀어보죠. 바다 표층에서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 때문이고요. 다음은 해류에 대한 구분인데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 그리고 한류는 추운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차가운 해류를 의미합니다. 해류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해류는 계절에 따라 방향이 계속 달라지지는 않고요. 주변 해수와의 수온을 비교해서 해류를 구분할 수 있죠. 난류인지 한류인지. 해류는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난류가 강하게 흐르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습니다. 따뜻하겠죠. 3번의 XOOX. 우리나라 주변 해류입니다. 우리나라 해류의 근간을 이루는 해류가 이제 쿠로시오 해류거든요. 쿠로가 일본말로 검다인데 좀 해류가 검은색이래요. 이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입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가 쭉 올라오다가 일부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황해바다로 가는 게 황해난류, 동해바다로 가는 게 동한난류입니다. 뭐 스시마 해류로도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흐르는 게 황해난류, 동한난류하고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온 북한한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 황해난류보다 동한난류가 양이 많고 바짝 붙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황해보다는 동해가 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동한난류하고 북한한류가 만나면 한류성 어종하고 난류성 어종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다 살고 있어요. 다 살고 있어요. 근데 한류가 있으니까 물고기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도 많고 이렇게 어류가 잘 잡히는 지역,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조경수역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난류가 세고 한류가 약하니까 조경수역이 북상하고요. 겨울에는 조경수역이 남하합니다. 그리고 조석현상. 조석현상은 아침 저녁으로 해수면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조석현상이라고 해요. 이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 하루 중에서 가장 높을 때가 있어요. 가장 높을 때, 만땅 찼을 때, 이때를 만조라고 하고, 가장 낮을 때가 있어요. 가장 낮을 때, 이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하고요. 하루에 만조 2번 정도, 간조 2번 정도 있습니다. 간조에서 만조가 될 때 바닷물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걸 밀물이라고 하고요. 만조에서 간조가 될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썰물이라고 합니다. 이 밀물과 썰물을 조류라고 해요. 만조와 간조는 설명했고요. 조차 설명했고, 이 사리와 조금은 한 달 중에서 만조와 간조의 차이, 조차가 제일 큰 날을 사리, 달 모양이 사귈 때, 망일 때, 우리 달 모양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귈 때, 망일 때, 사리입니다. 태양, 지구, 달이,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은 상현이나 하현, 달, 지구,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반달일 때, 상현, 하현일 때, 조차가 제일 조금 나거든요. 이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차나 조류는 일상생활에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조석 주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정도, 만조에서 만조까지, 간조에서 간조까지 하루에 2번 정도니까 12시간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외우세요. 12시간 25분입니다. 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달 뜨는 주기요. 매일같이 달 뜨는 주기가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하니까 달 뜨는 주기가 24시간 50분이거든요. 매일같이 달 뜨는 시간이 50분씩 늦어져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해서. 근데 이제 달의 인력이 주 원인이 되어서 조석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하루에 2번이니까 그 달 뜨는 주기의 반절인 12시간 25분, 만조에서 만조까지 혹은 간조에서 간조까지는 12시간 25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인데요. 이름 쓰래요. A가 황해난류이고요. B가 연해주 한류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거죠. 북한에서 옵니다. 북한한류이고요. C는 우리나라 동해 가네요. 동한난류. 그리고 D는 우리나라를 흐르는 해류의 근간, 쿠로시오 해류 혹은 쿠로시오 난류라고 합니다. 난류하고 한류 구분하래요. 한류는 북한 한류 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A, C, D는 난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이고요. 북한 한류, 황해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아니죠. 동한 난류죠. 속을 뻔했다. 네. 동해에서 그래요. 북한 한류랑 동한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하고요. 조경수역 위치는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름에는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합니다. 자,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가 만조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해요. 그리고 조석 OX 퀴즈입니다. 조석 현상. 밀물하고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대략 2번씩 일어납니다. 조석 주기 12시간 25분. 조차는 사리와 조금 때, 아니죠.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어디에서나 같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수심이 좀 얕은데 황해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조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런 걸 조력발전 혹은 조류발전이라고 합니다. 수력발전 비슷하게 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조력발전이고요. 밀물 썰물 때 양방향 터빈 써 가지고 하는 게 조류발전입니다. OOXX5이고요. 그리고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죠. 해수 표층에 해류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바람이죠. 지속적인 바람 2번이었습니다. 해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해류가 흐르는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난류, 겨울에는 한류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는데 좀 세지고 약해지고는 있는데 항상 난류 흐르고요. 항상 한류 흐릅니다. 그리고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고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수온이 좀 낮아지겠죠. 예, 5번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수조에다가 물을 넣고 저기 헤어드라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조각 움직임, 그러니까 해류의 발생 원인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옳지 않은 거. 종이조각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죠. 실험으로 해류의 생성 원인이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해류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헤어드라이어에 바람을 세게 하면 종이조각은 빠르게 움직이겠죠.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계속 불어주면 종이조각은 제자리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하고 같이 이동합니다. 3번에 5번이고요. 4번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 주변에는 난류, 한류가 다 흘러요.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입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류고요.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에서 갈라져 나온 거고요. 예전엔 리만 해류라고 했었는데 황해 난류와 동한 난류는
근원이 되는 해류가 가죠.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그리고 5번에서 7번까지 문제입니다. 해류 A, B, C, D, E의 이름이 옳게 짝지어진 거. A는 황해난류고요. B는 북한한류이고요. 2번이네요. 그리고 6번입니다. A, B, C, D 중 저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류 기후의 이름.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다. D.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7번인데요. 어떡하지? 예,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봐보죠. 자, 7번인데요. 해류 A, B, C, B가 저기 북한 한류입니다. A, B는 북한 한류는 같은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고요. 해류는 B는 수온이 낮습니다. 예, B는 북한 한류고 저기 D는 쿠로시오 난류니까 예, 7번에 3번 북한 한류가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 중에서 조경수역은 북한 한류하고 동한 난류역 1번, 3번입니다. 9번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하고 조경수역 위치인데요. 옳지 않은 거. 한류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 형성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조경수역은 동해에 형성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그리고 10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그리고 나는 해류 ABC가 흐르는 수온하고 염분을 나타냈는데요. 옳은 거 찾아보래요. A는 난류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고요. 난류가 흐르는 해역의 측정가 온도가 높아야죠. 기역 아니면 디귿인데 기역이냐 디귿이냐 잘 모르겠어요. 수온은 A보다는 B가 좀 더 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A는 기역, A가 흐르는 수온. 아이고 제가 잘못 봤죠. 죄송합니다. 저 오른쪽이 수온인 줄 알았어요. 자, 수온이 제일 높은 게 여기가 수온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B, A 그리고 여기는 C 이고요. A가 흐르는 해역의 측정값은 니은이고요. B가 흐르는 측정이 기역이고요. B가 흐르는 해역의 제일 높죠. 제일 짜죠. 제일 짜고 그리고 C가 흐르는 해역은 C 한류죠. 어떡하지? 여기 틀렸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정신없다. B가 흐르는 해역이 디귿이 맞습니다. 동안난류 10번에 3번. 죄송해요. 정신 하나도 없다. 예. 자, 11번입니다. 예. 안 틀리는 날이 없어요. 맨날 틀려. 자, 기름이 유출됐는데요. 오일 펜스를 설치할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이게 우리나라 남해 쪽이잖아요.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기름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펜스는 여기에다가, 가에다가 설치해서 막아줘야 합니다. 조석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밀물과 썰물이 각각 대략 두 번씩 반복되고요. 조석에 의해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땅 찼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요. 만조랑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12번에 4번 니은 리을입니다. 13번입니다. 만조 때, 간조 때 우리나라 저기 해안을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가가 간조인 것 같아요. 땅이 드러났죠. 그리고 나는 만조겠죠. 그러면 해수면 높이가 제일 높을 때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 조개 잡을 수 있습니다. 13번에 3번. 14번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만조랑 간조는 대략 주기가 12시간 25분이니까 대략 2번 정도 나타납니다. 조차가요 한 7m에서 1m 정도면 6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차. 간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간조에서 간조까지가 12시간 25분이니까 간조에서 만조까지는 6시간 12분 정도 되겠죠. 네. 주기가 12시간 25분이에요. 4번. 14번에 4번. 15번입니다. 조석 주기에 해당하는 거 같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죠.
같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B. 15번에 B. 16번입니다. 한 달 동안 어느 해역에 음력 날짜 놓고 해수면 높이 변화인데요. 여기가 이제 삭이고요. 이때가 상현, 여기가 망, 여기가 하현, 그리고 다시 삭,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B하고 D가 사리이고요. 반달일 때, 상현, 하현일 때가 A와 C가 조금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죠. A는 조금, B는 사리이고요. C는 한 달 중 바다 갈라짐 현상이 가장 잘 안 나타나겠죠. 훅 빠져야 잘 나타날 겁니다. 예, 사리 때 잘 나타날 거고요. D는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사리니까요. 16번에 4번. 그리고 다음은 지은이가 갯벌 축제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오전 8시경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바닷물이 높게 차 있는 만조였다.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뭐 다른 거 같이 보죠. 뭐 오전 8시에 만조였나 보죠. 점심 먹고 잠깐 기다리니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 괜찮아요. 예, 만조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죠, 반드시. 갯벌이 넓게 드러났다. 한참을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 보니까 밀물이 시작되어 물이 깊어질 것이라는 안내가 나왔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앞으로 6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다시 간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간조에서 지금 만조가 되면 만조에서 간조까지 한 6시간 되니까 예, 근처 조력발전소 구경하러 갔다. 아이고 너무 열심히 읽었군요. 황해가 조력발전이 좋습니다. 동해는 조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17번에 5번이고요. 울돌목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예, 이렇게 쇠사슬 걸어놓고 일본 함대를 침몰시킨 전투도 있었습니다. 조선이래. 네, 이순신 장군께서 그랬고요. 조석의 이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조류 이용해서 전기 생산할 수 있죠. 썰물로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 잡을 수 있고요. 조차가 커서 바닷길이 열리면 예, 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을걸요? 근데 좀 보강을 해가지고 예, 가능할 거고 차 타고 갑니다. 보통은 어느 지역에서나 간조 때 어느 지역에서나 바다 갈라짐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8번에 4번이고요. 그리고 19번 해수 표층의 일정한 방향으로 해류가 형성되는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이죠. 지속적인 바람.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 D의 이름. A. 황해난류, B. 북한난류, C. 동한난류, D.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A, B, C, D 중 난류를 쓰래요. A, C, D. 난류의 특징은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A, B, C, D 중 조경수역은 B, C. 북한난류와 동한난류입니다. 그리고 21번 오른쪽 그림은 겨울철 우리나라 기온 분포입니다. 동해하고 서해 중에서 기온이 더 높은 것은 동해예요. 그 이유는 동한난류가 양이 더 많아서 더 가까이에 양이 많이 붙어서 흐르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동한난류의 영향 때문이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여름과 겨울에 나타나는 조경수역의 위치를 비교하고 그건 겨울이죠. 그게 아니구나. 위치 비교하라고요. 여름에는 북상하고요. 겨울에는 남하합니다. 그 까닭은 여름에는 난류가 강하고 동한난류가 강하고 북한난류가 약하기 때문이며 겨울에는 북한난류가 강하고 동한난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23번 간조랑 만조 때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낸 조석표입니다. 바다 갈라짐 체험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짜, 시각. 아이고야. 일단 차이가 큰 게 좋아요. 차이가 큰 게. 여기가 제일 크죠. 3월 16일. 음력이네. 음력이면 그냥 보름 근처 찾으시면 됩니다. 3월 16일이고요. 시각은 어디 보자. 해수면 높이가 10시 45분에 629, 634. 여기 한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한 6시간 정도 지난 17시 22분이 좋겠죠. 17시 22분. 예. 그리고 간조 때.
우리가 생활에서 조석을 이용하는 예, 조력발전, 조류발전 써볼까요? 그리고 한눈에 보는 대단원이군요. 예,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예,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보겠습니다. 예, 빈칸 세워놓기 한번 해보죠. 수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짠맛이 나는 게 해수이죠. 그리고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분포하며 고체 상태인 게 빙하이고요. 담수 중에서 지하수, 그리고 호수랑 하천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권을 이루는 물의 양이 해수가 제일 많고요.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이고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주로 호수, 하천수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수권의 용도 보죠. 수권의 용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농업용수, 그 다음에 유지용수, 생활용수. 이건 이제 공업용수는 안 나왔네요. 공업용수가 1번. 공업용수.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네, 유지용수였고요. 수자원 이용량 변화입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용도는 농업용수이고요. 인구 증가, 산업 발달 등에 따라 수자원 이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해수의 특성입니다. 해수의 표층수온 분포.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은 고위도가 추워요. 네, 표층수온은 낮아지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인데요. 여기 혼합층이고요. 수온 약층이고요. 심해층이고요.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 해수가 섞여서 수온을 일정하고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낮고 일정합니다. 이 위도별인데요. 어떻게 되나? 심해층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가 고위도. 온도 제일 표면 온도 높은데 수온 약층 온도 변화가 큰 데가 저위도. 그리고 혼합층 제일 두껍고 온도가 중간 정도인 데가 중위도. 혼합층이 두꺼운 이유가 바람의 세기가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염류와 염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해수의 염분은 바닷물 1000g에 35g 있으니까 35 psu. 염류 중 양이 가장 많고 짠맛이 나는 게 염화나트륨이고요. 염류 중 두 번째로 많고 쓴맛이 나는 게 염화마그네슘입니다. 귀찮아서 제가 화학식으로 썼습니다. 그냥 염화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염분 분포인데요. 고위도가 싱겁다, 추운데 싱겁다. 그럼 빙하가 녹아야죠. 해빙. 그리고 저위도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서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비교적 낮다. 중위도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증발량이 많아야 짜죠. 그리고 대륙에서 먼 바다는 담수의 유입량이 적죠. 싱겁습니다. 죄송해요. 담수의 유입량이 적으니까 짜요. 염분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인데요. 여름이 좀 싱거워요. 여기가 여름인 것 같아요. 숫자가 작습니다. 여기가 겨울이고요. 우리나라 평균 염분이 33 psu로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 조금 낮죠. 조금 낮네요. 우리나라는 여름철 염분이 겨울철 염분보다 낮습니다. 여름에 강수량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황해 염분이 동해 염분보다 낮아요. 대부분 강물이 황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수의 순환 보죠. 여기도 우리나라 주변 해류 나왔네요. 여기 쿠로시오 해류고요. 요거는 동한 난류고요. 여기는 황해 난류고요. 요건 북한 한류고요. 여기는 조경수역입니다. 그리고
해수면 높이 변화이네요. 아이고. 이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 2번 만조인데 이걸로 해수면의 높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만조라서 달의 인력? 여기는 간조이고요. 이걸로 밀물 썰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밀물 썰물. 만조 간조는 하루에 약 2번,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입니다. 해수면 높이 변화 보죠. 요때는 조금 조차가 가장 작은 시기, 그리고 여기는 사리, 조차가 가장 큰 시기. 사리 2번, 조금 2번, 약 2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험적 중 마무리 문제, 대단원 마무리 보도록 하죠. 수권의 분포와 활용입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말합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얼어있는 빙하는 수권에 속하고요. 옳지 않은 거 3번. 빙하도 수권입니다. 2번에서 3번까지 문제인데요. 보기는 지구에서 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거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니은, 기역, 디귿, 리을 2번입니다. 3번 문제가 수자원으로 주로 이용되는 물은 지하수하고 호수, 하천수죠. 디귿, 리을이고요. 그리고 담수라서 이용하기 쉽고 4번. 그리고 수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수자원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자원이죠. 지하수는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가축 기르는 데 사용하는 물은 농업용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을 농업용수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4번. 옳지 않은 거 4번. 5번입니다. 수자원의 가치, 관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오염된 물은 그대로 보내면 안 되죠. 수자원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후변화로 수자원의 확보와 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수자원이 늘지는 않습니다. 활용량이 느는 거죠. 수자원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5번에 5번. 6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한 물의 총량 그리고 용도에 따른 이용 비율인데요. 옳은 거 찾으래요. 유지용수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이용한 물의 총량은 1994년 이후로 일정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전체 기간 중 용도별 비율이 제일 많이 증가한 거는 노란색 생활용수이고요. 2003년에 이용량 중 23%를 일상생활에서 썼죠. 생활용수로. 5번. 6번에 5번. 7번입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A는 혼합층, 바람의 혼합작용 받고요. B는 수온 약층,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안정한 층이고, C층은 심해층,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가 별로 없고요. 태양 에너지를 제일 적게 받는 게 C, 심해층입니다. 7번에 1번. 8번입니다. A층이 혼합층이거든요. 혼합층 수온이 높고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태양 에너지 많이 받고 바람 때문에 섞여서 그래요. 3번. 8번에 3번. 9번. 우리나라 여름은요. 겨울보다 따숩죠. 바람은 약합니다. 겨울에 바람이 세요. 여름철 수온의 연직 분포는 겨울에 비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은 바람이 약해요. 혼합층이 얇아질 거고, 심해층 수온은 거의 변화 없고요. 수온 약층이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심해층은 어차피 섭씨 4도니까 온도 변화 폭이 커질 겁니다. 9번에 3번이고요. 10번. 그림은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입니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이고요. 옳은 거. 저위도 해역에서 표층 수온이 가장 낮고요. 중위도 해역에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요. 어? 아이고, 제가 틀렸죠? 고위도죠? 여기가 저위도고. 그럼 옳은 거는 저위도는 높고요. 온도가. 옳은 거 2번이네요. 죄송해요. 오늘도 틀리는구나. 10번에 2번. 11번. 염류. 염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전세계 평균 염분이 한 35psu 정도 되고요. 염류 중 제일 많은 건 염화 나트륨이고요.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짠맛이 나는 물질인데 쓴맛이 나는 것도 있어서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염분은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맞습니다. 예, 4번이네요. 그리고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만 짠맛이 납니다. 염류의 질량비입니다.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예,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입니다. 12번에 1번.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바닷물 500g에 증발 접시에 넣고 완전히 가열했습니다. 18g 나왔대요. 그러면은 1000g이면은 36g, 36psu 4번입니다. 14번 상대적으로 좀 염분이 낮대요. 싱거운데 찾아볼까요? 빙하가 높거나 강물이 많이 흘러들거나 강수량이 많거나 기역, 디귿, 미음 3번. 15번입니다. 아이고야, 또 계산해야 되나? 예, 또 계산해보죠. A바다, B바다가 있는데요. 이런 게 쫙 녹아있대요. 1kg에 다 더하면 되겠죠. 26.6, 27.6, 28, 30 psu. 예, 바닷물 1kg에 염류가 30g 녹아있네요. 그리고 A 해수에 녹아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입니다. 아이고야. A 해수에 녹아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3.3, 24.9니까 23.3분의 24.9배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3.3에다가 24.9 곱하시고 23.3으로 나누면 3.52. 예, 조금 더 많아요. 계산 잘 됐나봐요. 3.526 정도 됩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3.526. 예. 16번에 2번이었고요. 17번. 서로 다른 해역에서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바다가. 예. 바닷물이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서로 섞였기 때문입니다. 예. 17번에 5번. 그리고 해수의 순환입니다. 해류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었네요. 확인해보는. 헤어드라이어 키면 종이조각 움직이고요. 종이조각은 바람의 방향대로 물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의 움직임대로 움직입니다. 18번에 2번이고요. 19번 해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해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 해류라고 하고요. 한류, 난류 있고요. 한류, 난류는 수온이나 이게 따순물에 소금이 좀 더 많죠. 예, 난류가 염물이 좀 더 높습니다. 해류는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주고요. 난류가 강하게 흐르면 좀 따숩습니다. 예, 옳지 않은 거 19번에 5번이고요. 20번.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A는 난류이고요. B가 저게 리만 해류예요. 북한 한류가 아니라. C가 북한 한류. 예, 20번에 2번. 아이고. 그리고 21번이 기역, 니은, 디귿 중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곳은 기역이죠. 예, 그리고 형성하는 해류가 기역 중에서 황해난류하고 아이고야 동안난류하고 북한난류요. 예, 21번에 2번입니다.
조석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조석은 계절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현상이다.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하루마다 이렇게 만조 2번, 간조 2번이니까요. 밀물과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때,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때를 만딱 찼을 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랑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은 시기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22번에 3번. 23번. 어느 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해수면 높이입니다. 이렇게 변하네요. 이게 아마 음력 날짜겠지요? 아닌가? 예. 조차가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조석 주기는 이거 안 봐도 12시간 25분이고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 12시간 25분. 21일 12시지요. 여기가 11시는 이때일까요? 괜찮은데요. 예. 간조 때 근처니까 예. 한 한두 시간 정도 갯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번. 갯벌 체험은 저기 해수면 높이가 낮아야 돼요. 23번에 3번이고 24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조석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어이구야. 만조 때 바다 갈라짐 체험 죽어요. 예, 바닷물에 빠져 죽어요. 간조 때 갈라짐을 체험해야 하지요. 간조 때입니다. 24번에 1번이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대단원 열과 우리 생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